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을빛 TV입니다. 어르신들 2026년 올해부터 60세, 65세 이상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혜택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던 정보만 믿고 가만히 계시면 올해 바뀐 기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혜택도 있고, 반대로 65세가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새로 가입이 막히는 혜택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챙겨야 할 정부 혜택과 생활비 절약 정보 15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60대 이상이시거나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두 분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절대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까지 공제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주택수, 보유기간, 명예,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지서를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홈택스나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 복지센터 활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돈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고 가볍게 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크게 아끼는 혜택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운동, 스마트폰 교육, 노래교실, 미술, 취미 강좌, 상담, 일자리 연결 같은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무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외롭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알려주세요라고 꼭 문의해보세요. 네 번째는 이동통신비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 통신요금이 22,000원 미만이면 50%를 감면받고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만원 정도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1년이면 12만원이 넘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당되면 생활비 절약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신청은 통신사 고객센터,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뜰폰이나 요금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거주자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이나 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통장이 당장 전면 해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한도를 늘리려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제가 비과 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이나 한도 증액 대상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6번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교통할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 방식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해당 교통카드 발급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열차는 요일과 조건에 따라 어르신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나 공휴일, 일부 노선은 제외될 수 있으니 예매할 때 반드시 경로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7번째는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틀니도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비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모르고 전액 부담하면 정말 아깝습니다. 치과에 가실 때는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65세 이상인데 건강보험 임플란트나 틀니 적용됩니까? 이 한마디가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입니다. 이 혜택은 어르신이 직접 받는 돈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수도권은 분기 90만 원, 비수도권은 분기 12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어르신이 이걸 알아야 하느냐? 취업 상담을 받을 때 이런 제도를 아는 회사나 고령자, 계속 고용에 적극적인 회사를 찾으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고용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9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집값과 월세 부담이 큰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다르고 모집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곳은 경쟁이 있고 어떤 곳은 추가 모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이홈 포털, LH 청약 플러스, 주민센터에서 고령자 임대주택 모집이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10번째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자녀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5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조건이 맞으면 부모님 한 분당 총 250만 원의 공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 요건,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집안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감지기 같은 장비를 설치해 위급 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화재나 가스 위험이 감지되거나 어르신이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119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자주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보세요. 12번째는 노인 안검진과 눈 수술비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 안검진이나 개안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처럼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은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침침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13번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최대 240만원 한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어르신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14번째는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줄고 외출이 줄고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기준액이 131만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일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난청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비인후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보세요. 15번째는 민간의료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이브 시니어재단 같은 민간 지원 사업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의료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비 지출액의 일부를 생활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은 복지로에서 민간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종부세 고령자 공제, 노인복지관과 시니어센터, 이동통신비 감면, 비과세종합저축 변경, 교통비 할인,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임대주택,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 안검진과 눈 수술비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민간 의료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복지 혜택은 아는 사람이 먼저 챙깁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영원히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과세종합저축처럼 기준이 바뀐 혜택도 있으니 예전 정보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마이홈 포털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부모님과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연금, 세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이 영상은 꼭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을빛 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생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